저 자신의 치유 과정에서 제일 어렵고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자존심 이슈였어요. 모든 게 무너진 상태에서 딱 하나 잡고 있던 것이 자존심이었고, 그걸 찌르는 데이빗 호킨스의 책을 앞에 두고 분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치유의 발걸음을 엉금엉금 나아가면서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내가 왜 그렇게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심에 시달렸는지를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전혀 다른 자질이었던 거죠. 자존심, 프라이드는 뭔가 내세울 만한 것에 기초한 감정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비교에 눈을 뜨면서 우월감, 열등감이 생겨나는데 그 에고 게임을 기초로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 셀프 이스팀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결핍과 상처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와 연결시키니까 달달 볶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란 그런 자신과 있는 그대로 잘 지낼 수 있는 내적인 자질인 거죠. 물론 자존심 또한 성취의 원동력이 됩니다. 결핍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무언가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얻어지는 결과물에 비해서 감정 소모나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에너지 효율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스스로 편안하니까 남과의 관계에서도 심리 상태가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하고 비교적 투명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편한 느낌을 주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쉽게 줍니다. 그래서 양질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가 쉽고요. 이것이 많은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끌어주고 협력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또 슬퍼해주고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가능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죠. 이런 것이 삶에서 성취를 해나가는 원리입니다. 즉, 자존감이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자존감이 낮을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스스로를 의심하는가? 성장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지지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감정, 느낌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배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헷갈리고 있어요. 느낌, 필링이 아니라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아이가 그것을 잘 따라 해주고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이런 것이 돌봄이나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아이에게 거래의 메시지를 새겨주는 것인데 네가 무언가를 성취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어.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연결감이고 아이는 이것을 느낌, 필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게 없으면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들을 능력도 줄 능력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자신이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결국 아이는 내가 느끼는 느낌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억압하고 부정을 해버려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급기야 감정이라는 그토록 예민하고 풍부한 자질들, 인생을 헤쳐가는
레이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매사를 머리로 판단하고 쥐어짜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부모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저희 클라이언트가 상당수가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이세요. 나이가 어리거나 성인이거나 말이죠. 그런데 이런 후유증, 감정적인 방치, 무관심, 감정적인 학대는 아이에 대한 노골적 폭력이나 방치, 학대만큼이나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따라서 치유는 이 억압된 감정적 능력을 복원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특히 힐러가 되겠다, 힐러로서 성장하겠다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관문입니다. 억눌리고 얼어붙은 감정적 자아, 즉 내면 아이를 인식하고 온갖 상처를 발견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껴안으면서 위로하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복원된 풍부한 감정의 결들을 표현하고 힐러나 동료 힐링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용하는 연습을 거치겠죠. 그런 다음에 개발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주변 기존 관계들에 적용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네?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기쁜 성공의 성취의 기억들을 쌓아나가죠. 이것을 내면 아이 재양육이라고 합니다. 감정적 자아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배우는 태도가 달라지고 빨라지고 그래서 성취 자체가 빨라집니다. 삶이 변화하는 속도가 눈부시게 달라집니다. 치유가 어렵다, 영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도달하기까지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유가 깊어진 다음에도 그 흔적은 끈질기게 살아남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루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 작업의 80%가 감정체 치유다, 이모셔널 바디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